안녕하십니까,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많이 지치는 하루였는데요. 증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일이 좀 많아서 그래서 지쳤던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기존의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전략 그대로 이번 주 후반에 뉴스 기사에 파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 투자 종목으로 드렸던 심텍, PI 첨단 소재, 한미 반도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슈피겐 코리아, 이런 종목들은 그냥 MC넥스 이런 종목들은 그냥 길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약간 경제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고 있으면 지난 5월, 6월에 있었던 그 삼성중공우라는 종목의 그래프를 제가 자꾸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보면 3월에만 한 3만 얼마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5만 원이 안 했던 종목인데, 그게 6월 중순 정도에 96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종목을 중간에 들어가셔서 수익을 물론 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 후반에 잘못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마지막에 기간 물량만 다 떠안고 엄청난 손실을 보셨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물려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꾸만 저는 요즘 흐름을 보고 있으면 그때 그 기억이 안 좋았던, 저 물론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비극적인 기억이 떠올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주를 따라 들어가거나 테마주만 이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식을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좋은 매매 방법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주식은 그 단계를 밟아야 하거든요. 그 단계라는 것은 기본적인 매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매매를 그런 식으로 이제 단순 차트만 보고 들어가고 어떤 뉴스만 보고 들어가는 것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결국에 어느 한순간에 크게 이제 손실을 보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저한테 여러 종목 그 상담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거 다 말리고 싶었지만 제 개인의 의견을 그렇게 크게 드리기가 좀 어렵고 자격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적어도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종목은 이렇게 좀 피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큰 틀에서 보면 미 증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 증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 증시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한번 흔들리면서 이제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 테슬라를 시작으로 다른 미국 중심주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저는 그 미국판 주린이라고 할 수 있는 로빈훗들의 심리적인 타격, 그러니까 우리도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그 경각심을 한번 건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 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금 120%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상황 하원에서 이게 재정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크게 잡아가질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수급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근래 들어서 물가가 상승을 해도 금리는 올리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시중에서 이제 유동성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부동산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좋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걸 면밀히 살펴보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증시의 버블은 결코 자시하진 않겠다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좋은 해석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증시 전반적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서 되게 좋게 포장을 해서 더 투자하십시오, 더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너무 커져 있고, 특히
특히 몇몇 테마에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다시 미 증시 쪽으로 바라보면 마이너스 금리 한다는데 하지 않았고, 저번에 그래도 적어드렸던 그 YCC라고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정책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국채와 이제 모기지 채권을 그 매입을 해서 수요를 해서 시장에 다시 공급을 하는 그런 정책인데, 이게 금리 조절한다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었고, 이게 이루어지면 미증시를 시작으로 국내 증시도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재료였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채를 매입을 해서 뭐 질적 완화하겠다라는 것도 ETF를 통해서 거의 뭐 진짜 흉내만 내듯이 하다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연준 자산이 4조 달러에서 한 10조 달러로 넘어갈 때는 탄력을 크게 받았었는데 현재 7조 달러에서 스탑이 됐죠. 그래서 더 이상 뭐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증시를 바라보면 개인의 주식도 너무 커져 있다는 거, 전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의 돈이 지금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 기관은 지금 돈이 없거든요. 펀드 환매물만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개인이 사는 모습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채권, 뭐 인덱스 펀드도 환매를 통해서 다 물량을 내놨고, 개인이 계속해서 결국에는 다 물량을 받고 있는데, 이게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신용 잔고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1조 정도 더 남아 있나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신용 잔고를 늘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개인이 물량을 받는 모습이 계속 나오다 보면 저는 한번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놓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증권사 예탁금이 보통 이제 15조에서 한 25조 정도가 평균인데, 지금 50조, 뭐 60조 가량 터치를 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지금 전반적인 증시 흐름에서는 이게 가장 큰 힘이다, 뭐 유동성 가장 큰 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좀 어두운 부분들도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저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껏 국내 증시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좋은 흐름도 보여지고 있어서, 기관 외인이 이렇게 큰 폭의 매물을 쏟아냈는데 개인이 이걸 다 받아내면서 추세를 역전시켰던 그림이 제 기억엔 없었거든요. 이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그림들, 전혀 예측을 벗어나는 형태의 그림들, 이런 부분들은 또 반면에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게 반반으로 지금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그래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겁쟁이 쫄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쪽을 더 좀 집중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과 그리고 좀 그 이면에 가려진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좀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이렇게 길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적어드렸듯이 이제는 테마주 급등주 따라잡기는 좀 자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 저평가 영역의 종목들을 찾아서 좀 장기 투자로의 전환 비중을 좀 높여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언제 이제 확 무너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요. 저는 뭐 어느 정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의 대책을 좀 조금씩 세워가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저평가 위주의 장기 투자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한 10일이 아니고 지지난달 정도에 제가 드렸던 한 10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종목들이 지금 2달 지난 시점에서 보면 대부분 아마 다 올랐을 겁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건 안 봐도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결국엔 다 저평가 영역의 종목들이었고 조정을 크게 받았던 대기업과 연결돼 있던 기반이 탄탄했던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렸던 그 종목이 지금도 저는 유효합니다. 그 기간을 좀 더 늘려서 뒤로 잡아두시면 지금 들어가셔도 늦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 캔트로닉스, 액트로, 최근에 드렸던 슈피겐 코리아도 마찬가지겠고요. 테크잉, ISC, 뭐 에로티 베큐um, 또 뭐 있죠? 심텍, 한미 반도체, 원익 IPS, PSK, 원익 QNC. 결국 이런 종목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기업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대기업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대기업에 투자하시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4분기 업황이 좋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스마트폰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이쪽 업황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크게 이렇게 뭐 손해보고 나올 자리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포트 정리를 지금 정도엔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테마주들이 이제 크게 한번 물릴 자리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이런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려봤자 불안 요소만 키우는 거기 때문에 여튼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